EV6 GT 라인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약간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들이 전달이 됐었는데 실제 차량을 보면 상당한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특히 본닛을 중심으로 양쪽 좌우측에 펜더로 이어지는 라인이 볼록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근육질 바디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신규 적용된 기아 자동차의 엠블럼인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릴이 앞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위쪽은 튀어나오고 아래쪽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릴 부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쪽이 튀어나오고 아래쪽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역방향으로 상당히 좀 돌격적인 느낌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얇게 가져가고 있어서 둔탁해 보이진 않아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나 범퍼 끝부분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날렵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야간에 좀 살펴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중앙, 센터 터널 위쪽 아래쪽, 그리고 도어 쪽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발 공간에 무드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있지 않았고요. LED 헤드램프는 DRL만 켜더라도 광량이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속하고요. 점등을 시켜보면 백색광보다는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자연광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합니다. 안쪽에 조사각 조절 장치는 없고요.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은 진하게 굉장히 밝게 시야를 잘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도 일단 좀 살펴볼게요. 헤드램프는 야간에 주행을 해보면 오토모드로 했을 때의 민감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저는 처음에 외부만 보고 그냥 프로젝션 타입 LED인 줄 알았는데요. 매트릭스 LED라서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선의 광량이 확인이 되면 그 부분만 살짝 꺼줍니다. 좌측, 우측, 운전석과 조수석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또 선행하는 차량의 테일램프 광량이 인지가 되면 그 부분만 살짝 꺼주고 나머지 좌측, 우측의 빈 공간은 상향등으로 꽉 채워줍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반응 속도 조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조금 더 빨라주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빈 공간을 딱 비춰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앞 차량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야간 시야의 최대치를 확보를 해주니까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개등은 생략이 돼 있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보면 요 정도부터 시야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바깥쪽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 광원의 직진성도 좋지만 폭이 넓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야간 시야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점등을 시킨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줬고요.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고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인데 굉장히 과감하죠.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면서도 GT 라인답게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일반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GT 라인이 보기엔 좀 이쁜 것 같아요. 배터리는 77.4kWh입니다. 출력은 239kW에 605 Nm인데요. 마력으로 치면은 325마력의 토크가 한 60, 61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비는 복합 전비가 4.6kg고요. kWh당 4.6kg, 도심에서는 5.1, 고속도로에서는 4.0입니다.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사물함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소중한 것들 보관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안쪽에 보시면 꽤나 이 패키징 같은 거 신경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거 보관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선을 중심으로 면을 강조했던 아이오닉 5에 비해서 둥글둥글 하면서도 근육질의 바디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펜더 부분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데 이 부분의 굴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GT 라인은 아시겠지만 펜더 요 마무리 휠 아치 부분이 바디 컬러랑 같이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eG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에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가 조금 짧긴 합니다. 하지만 앞뒤 오버행도 같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은 훨씬 더 잘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이 기존에 나왔던 차량들과는 정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휠 타이어는 GT 라인 전용 20인치 휠이 먼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RX라고 하는 타이어입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이고요. A필러부터 뒤쪽으로 유리로 이어지는 라인들, 몰딩들이 모두 다 하이그로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디자인 보시면 직선으로 확 깎여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기존의 기아 자동차에서 잘 못 보던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한 게 아니고 도어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디자인의 일체감을 높인 것 같아요. 보기 좋죠? 충전구는 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안쪽에서 충전구 오픈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바깥쪽에서 끝부분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거 표시를 살짝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죠? 이렇게 딸깍 누르면 열리고요. 충전구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바깥쪽에서도 지금 잔량이 대충 어느 정도 있는지 4칸 중에서 2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르면 충전구가 전동으로 닫히죠. 전면 디자인보다 개인적으로는 후면부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요. 차가 더 커 보이고 입체감도 있으면서 독특함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다시 보더라도 정말 디자인의 완성도, 제가 디자인은 잘 모르지만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좀 참신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계속해서 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디퓨저도 GT 라인답게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바디 컬러랑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뭇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죠.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화려한데 전체적으로 차량의 이미지 그리고 디자인의 일체감이 높은 편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습니다. 독특한 테일램프는 보기에도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역할도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도 다운포스 같은 거 충분하게 끌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더블 윙 타입의 스포일러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역할을 1차적으로 해주고 떨어지면서 이 아래쪽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GT 라인의 엠블럼 추가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역시 신규 적용된 기아자동차 엠블럼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 차량들 보면 이렇게 폰트가 좀 독특한데 이렇게 이색적인 폰트 계속해서 시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속도가 좀 제법 빠른 편이네요. 트렁크 공간은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언뜻 보면 이게 지금 SUV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해치백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래쪽에 배터리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장르가 크로스오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뒤쪽에서 봤을 때 공간 활용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 레버가 있어서 잡아당기시면은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깔끔하고 실내 조명은 지금 LED로 양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전석 뒤쪽에만 있습니다. 의자를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접히고 조수석 뒤쪽도 당겨볼까요? 이렇게 접히고 깔끔하게 딱 접힙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사실상 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아요. 2열 접었을 때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인데 앞쪽에 살짝 올라와서 각도가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저같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차박 같은 거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위쪽에도 제법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생기죠. 바닥 처리도 두툼하게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이런 거 패널 좀 보세요. 신경 참 많이 썼고 타이어 펑크 수리킷하고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패키징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요거 바닥은 정말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제대로 받는데요. 다시 한번 공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위쪽에 버튼을 눌러서 전동 테일게이트를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시기에 좀 편하도록 이렇게 손잡이도 잘 마련을 해놨죠. 생각보다 부드럽고 빠른 것 같아요.
스마트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측면에 주요 기능들을 다 넣어놨죠. 이 차량은 원격 시동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기 차량이라서 원격 시동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소음은 없습니다. 원격 시동이 걸렸고, 앞뒤로 움직여 볼 텐데 제가 지금 핸들을 꺾어서 바퀴가 틀려 있거든요. 조향이 틀려 있는데 뒤로 좀 움직여 볼게요. 뒤로 좀 움직여 보면 조향을 바로 하고 뒤로 옵니다. 뒤쪽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LED네요. 있고, 네, 요 정도 옮기고 앞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네. 외부 핸들에 스마트키 락 언락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를 해뒀습니다. 잡아당기시면 열리고, 도어 두께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죠. 실내 느낌은 GT라인답게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시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테두리 부분에는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 베이지 톤으로 투톤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저런 포인트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운데 스티치도 조금 밝은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하이그로시가 좀 쓰여 있기는 한데 디자인 일체감이 상당히 좋죠. 여기서부터 연결되고 마치 아이스하키 스틱같이 생겼는데 일체감이 쭉 이렇게 오다가 요것만 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센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갖춰주고 있고, 평평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EV6라 그런가요? 측면에 스웨이드 재질로 상당히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게 처리 잘 해줬고요. 특이한 점이 매포켓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안쪽에 이 카펫 같은 걸로 이렇게 소리 안 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도 좋습니다. 옵션이지만 메르디안 서라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고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센터 터널 자체도 이렇게 딱 공중에 플로팅 타입으로 띄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단자, 그 위쪽에는 USB가 여기도 있죠. 여기 2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도 USB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기는 한데요. 아이오닉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랑 높이가 살짝 달라요. 여기는 살짝 높고 아래쪽으로 약간 쏠리기 때문에 그 각도가 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센터 터널 아래쪽에도 저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뒀네요. 페달은 일반 타입인데 금속이랑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역시 스포티한 느낌들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저 안쪽 같은 데는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그렇지만 앉아보면 착자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특히 안장보다 등받이, 이 날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돋아있기 때문에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 편안한 시트 포지션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럼버 스포트가 4웨이가 아니고 2웨이 타입입니다. 앞뒤로만 움직여요. 높낮이 조절까지 됐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클립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 갖춰주고 있고, 에어벤트 안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클러스터에 밝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전구는 뒤쪽에서 터치해가지고 안 되고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안쪽에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해 있고요. 스티어링이 3D 스포크 타입이 아니고 2 스포크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이탈이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신규 엠블럼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밑에가 이제 D컷으로 딱 꺾여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니까 보기 좋고, 그립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안쪽에 스티치도 조금 밝은 색깔로 가져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톤이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습니다. 버튼 타입 시동이고요. 위치가 눈에 잘 보여서 딱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원을 켰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고요. 최근 시승했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HUD가 큼직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주행하거나 좀 어두운 데서 보시면은 더 잘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사용을 해보면 가상으로 이렇게 딱 여기서 방향 같은 거 알려주니까 그런 건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클러스터는 뭐 워낙 잘 해주고 익숙한 부분이고요. 안쪽에 메뉴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메뉴들도 있기는 한데 기본 메뉴가 내연기관하고 같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후측방 모니터링도 옵션이지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이 뒤쪽에는 페달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회생제동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페달 기능,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던가요? 가속 페달로 발을 띄면은 이 회생제동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제동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VM 기능은 뭐 워낙에 기아자동차 잘해주죠. 잘해주고 있고 여기 EV 모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주행 가는 거리, 에어컨을 켰을 때랑 껐을 때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변에 어디에 가까운 충전 시설이 있는지도 이렇게 보여줘서 버튼만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서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공교에서는 뭐 서울공교뿐만 아니고 수도권까지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급속인지 완속인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V2L 기능이 되죠. 이 차 자체를 어떤 전기의 공급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방전 제한을 몇 프로까지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도 개별 설정 다 가능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일반 기아 자동차 다른 모델하고 같고요. 기아 커넥트 한번 눌러볼까요? 날씨 정보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하게 재미가 있어요. 정보를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기아 자동차가 발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하실 수가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크러쉬패드 상단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재질이나 패턴 같은 것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적극적인데요. 그냥 선으로 쭉 오다가 여기는 이제 빗살무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의 이 패턴이랑 이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체가 딱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디자인 센스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는 삼각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패널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좀 급한 편이라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눌러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공조장치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전환이 됩니다. 한 공간에서 두 개의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건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딱 트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활용도도 좋고 이런데 막 발 같은 거 움직이기도 편하고 손 이렇게 대보면 다 뚫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간 활용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원 스위치라고 표현을 드려볼게요. 예, 전원 스위치 시동 버튼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통풍하고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터치 타입이네요. 3단으로 이렇게 되고 열선 시트도 이렇게 3단 조수석 운전석 각각 조절이 됩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고요.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이라서 드라이브에서 뒤로 후진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P 버튼 P는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카메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카메라가 해상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민감도 있게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차를 두고 요게 차량 컬러랑 같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빨간 차인데 흰색이 나와버리니까는 이거 내 차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 소소한 기능들 안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또 재미도 있는 이런 기능 잊지 않고 잘 구현을 해줬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른쪽 무릎 위쪽에 있는데 오토홀드는 여기 바로 다이얼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킹 센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있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위치가 참 좋습니다. 여기가 사용하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암레스트는 디자인 일체감 좋고요. 꾸준하게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도 이 넓이보다는 깊이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실 것 같진 않아요. 아이오닉하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이오닉은 이게 이제 이 서랍 타입인데 이 친구는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도 이렇게 홈을 둬서 수납을 이중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빌트인 캠 USB는 이쪽에서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내려보면
거울 이 캡 커버 부분하고 위쪽에 조명 스위치하고는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LED로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맵등도 깔끔하고 이런 거 다 LED예요. LED고 기어 커넥트 기능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되고요. 쭉 다 터치되면 LED로 나오고, 썬루프가 뒤쪽까지 완전히 파노라마 타입이라서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픈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밖에서 보면 지붕이 시꺼매서 저는 파노라마 타입이 뒤쪽까지 다 이 개방감이 큰 그런 타입인 줄 알았는데, 아이오닉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이오닉은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오픈은 안 되고요. 지금 EV6는 전체는 아닌데 오픈이 된다라는 점이 저는 EV6가 나은 것 같아요. 예, 요 썬루프만 보면은 요 타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일체감 좋고요. 유리는 완전히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일반 유리인데 오토 타입이라서 뒤쪽에서 조작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열선 스위치는 2단으로 윈도우 컨트롤 바로 앞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켓이 크지는 않은데 안쪽 마감이 참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페트병만 딱 넣었다 뺐다 하기는 좋은 구성이라고 보고요. 알루미늄으로 살짝 멋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한가요? 아, 이게 슬라이딩은 안 되는구나. 슬라이딩은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버로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데, 참고로 조수석은 가장 끝까지 세워놓은 상태고요. 운전석은 가장 뒤로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각도 차이가 꽤 되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는 알칸타라 같은 걸로 쫙 돼 있는데, 글쎄요, 요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한여름에는 지금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이 안쪽에 컵홀더 2개 마련이 돼 있고요. 가운데 좌석에도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졌어요.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죠. 예,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고 이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앞좌석 안장하고 바닥하고의 높이는 높진 않은데 뒷좌석 바닥이 쭉 연결되고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죠. 그리고 V2L 기능은 이쪽에서 커버 여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센터 터널에 이렇게 딱 앉아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어벤트가 딱 보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에어벤트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기둥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가 뒤쪽에서 보면 되게 입체감 있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헤드레스트를 앞쪽으로 옮기고 여기 이제 옷 같은 거 거실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잘 흘러내리지 않게끔 저런 센스 아주 좋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어서 이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고 하든가 이 기능이 있는데, 일단 워크인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USB 지금 C타입이네요. C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운전석 조수석 각각 이쪽하고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시트 버튼 한번 딱 눌러보시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렇게요. 무중력 상태에 가까운 자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준비가 되죠. 이렇게요. 뒤까지 쭉 와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용도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 원터치로 작동을 하니까 저런 부분들은 참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좋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면 여기 실내등 역시 이렇게 작동하나요? 2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LED입니다. 뒤에서 보면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여져 있는데 최근 기아 자동차의 트렌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 저 친구 때문에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신규 엠블럼에 적용이 딱 되니까 역시 이게 패밀리 룩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EV6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승차감, 그리고 이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었는데요. 일단 승차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플랫폼,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5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시면은 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휠베이스, 두 친구가 휠베이스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안정감, 고속주행에서 직선 주로를 꾸준하게 크루징 같은 거 해봤을 때 딱히 그렇게 휠베이스 차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세팅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너링에서는 훨씬 좀 다이나믹하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았습니다.
불편한 탄탄함보다는 좀 쫀득한 느낌 쪽에 가까웠고요. 앞쪽에는 맥퍼슨스트럼,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 풀타임 사륜구동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EGMP 플랫폼 자체가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극단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400km 초반대, 404km인가요? 403k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448,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면은 350km대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2번 충전해 봤거든요. 충전을 해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상회하기는 합니다. 지금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겨울철에 제대로 좀 측정을 해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의 이 전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킬로와트아워당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 많이 와닿을 것 같진 않은데요. 4.62 복합이고, 도심에서는 5km대, 고속도로에서는 4km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에코모드로 놓고 고속도로로 주행을 해봐도 4km대 중반까지 4.5, 4.6 정도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터널 안을 주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 소음 진동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한 편인 거는 맞는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이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풍절음하고 공명음 같은 것들이 더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 노면 소음이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모두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100km까지는 뭐 전혀 시끄럽다라는 건 느끼지 못하고요. 100에서 110, 12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메르디안 서라운드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커가 14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은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귀 제가 들어도 정말 이 사운드의 해상력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고음, 중음, 저음도 뚜렷하게 각각 분배가 잘 돼서 조화도 잘 되지만 개별의 특성들도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고음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좋았고요. 요것도 일반적으로 잘 안 들리던 소리가, 전에 똑같은 음악인데 다른 일반 사운드 시스템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네요. 시야는 A필러가 생각보다 좀 두껍게 느껴지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두꺼웠는데 그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어쨌거나 A필러가 조금 두께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앞유리가 여기까지는 이 바로 왼쪽 위쪽까지는 시원하게 딱 올라오는데, 오른쪽 위는 이 디자인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살짝 탁 트여 있다가 오른쪽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들도 드는데, 요거는 뭐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본인의 어떻게 앞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전혀 안 걸릴 만한 시야고, 약간 뒤로,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앉으면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좀 큼직하면서도 디자인도 멋있지만은 안쪽에서 봤을 때의 시원시원한 시야를 제공을 해줍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GT라인은 세미 버켓 타입 시트죠. 일반 시트랑 버켓 타입 시트 중간 정도가 되는데, 스웨이드 재질로 조금 스포티한 맛도 살려놨고요. 포지션 자체가 달리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좀 파묻혀서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땀이 많으신 분들, 더우신 분들한테는 통풍하고 6시트 각각 3단으로 해서 통풍도 3단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죽보다는 아무래도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실 때 꼭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걸로 포인트 좀 집어드려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좌우측의 이 리모컨이 바뀌어서 기능 스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보통 오른쪽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 왼쪽이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의 차선 변경하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HDA2라고 하죠. 그래서 가감속도 굉장히 유연해졌고요. 특히 이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야 이거 브레이크 밟기도 그렇고 기다려보다가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전에 HDA 키고 달릴 때에는 인지를 조금 빨리빨리 못 해줘서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이 확실히 됐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제로백은 그냥 들여 밟으셔도 가볍게 5초대는 기록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4초대 후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들어오는데요. 어쨌거나 기존의 가솔린 모델에서는 웬만큼 고속용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5초대, 4초대면은 뭐 거의 스포츠카의 이 출중한 성능인데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EV6 GT 라인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모터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배터리 용량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의 2톤에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차 중량이 2톤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은 데다가 중량이 조금 나가니까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에코 모드, 보신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랑 연동됩니다. 이 그래픽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제가 노멀 모드로 많이 시승을 했고 에코 모드도 종종 써봤는데 스포츠 모드는 많이 안 써봤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좀 담력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오니까는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주로 이제 노멀 모드로 많이 주행을 해봤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통합 브레이크 컨트롤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브레이크를 일반 그 컴포트 모드로 갈 건지 스포츠 모드로 갈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이도 꽤 벌려놨고요.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 꽂히는다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느낌들도 브레이크 조작하시면서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랑 많이 좀 비교하시는데 이 친구가 휠베이스가 조금 짧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와서 보다도 젊은 층한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층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딩 로드 많이 타시고 전기차의 이 폭발적인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가속력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는 조금 더 거주성에서 가족이 거주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아이오닉 5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EV6가 좁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안에 구성도 좋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들의 느낌? 그런 느낌하고 이질감이 적은 차는 저는 아이오닉 5보다는 EV6가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적게 다가옵니다. 스포티한 크로스오버 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모터 출력이 지금 롱레인지의 GT라인 4륜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터 출력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300한 20마력, 30마력이 조금 안 될 걸로 환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60, 61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이런 차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도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인가요? 내년으로 알고 있죠. GT가 출시가 되면은 테슬라 전기차들하고도 꽤 재미있는 시장에서의 이 바람직한 경쟁 구도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파격적인 친구라서 시승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정말 많이 쳐다봐 주셨는데요. 요거 지금 초반에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 하차감 같은 거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쳐다보셔서 조금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출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자동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너무 대기가 길지 않게끔 지금 주변에서 사전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 많이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아자동차에서 조금 더 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바람 불 때 돛을 올려야 배가 항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행하는 동안에 거슬리는 단점 같은 것들은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외관 디자인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정쩡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을 보면 특히 앞모습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격이나 옵션, 트림 구성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이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이 조금 탄탄해서 이 뒷좌석에 앉으셨을 때 요거는 꼭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많이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구조적인 특징이라서 이 차량 선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GT 라인 정도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20인치 휠 타이어 적용되잖아요. 그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뒷좌석에 꼭 앉아보셔야 돼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사륜구동이 바로 걸리지 않고 이륜구동을 추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도심 주행에서 주행을 해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풀타임 사륜구동이 계속 이 앞바퀴에도 그립력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탄탄한 승차감 덕분에 이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미가 있고요. 안정감도 있으면서 이 쫙 달라붙으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착착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들을 제대로 구현을 해준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노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을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앞좌석에서는 전혀 거슬리거나 많이 그러니까 기분 좋은 탄탄함, 쫀득한 그런 느낌 정도 다가오는데 요런 도로를 주행할 때 이제 뒤에 앉으면은 조금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고요. 아쉬운 점이 생각났는데요. 의자에 이 허리 지지대가 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4웨이 타입 위아래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뒤로만 움직여요. 2웨이라고 하죠. 2웨이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거 되게 소소한 부분인데 시트 포지션 세팅할 때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2웨이가 아니고 4웨이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전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이 4.6이고요. 도심에서가 5km 조금 넘죠. 5.1인가요? 5.2 정도로 알고 있고 고속에서가 4 정도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에서 전비 5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비라고 킬로와트 아워당 주행 거리인데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이 필요했고요. 앞쪽에 노면이 과속 방지턱이 계속 반복되는 노면인데 요런데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앉아서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시트도 잘 감싸주고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크게 승차감에 불만이 없었는데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많이 반복되는 구간을 운행을 해보면은 뒤쪽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아이오닉 5랑 조금 비교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아이오닉 5는 같은 구간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탄탄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그만큼 재미있게 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다, 승차감이 완전히 뒤가 너무 튀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이오닉 5에 비교해서 같은 이 GMP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특성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데 좀 달리시는 분들, 와인딩이라든가 좀 코너링도 과격하게 가져가시고 많이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EV6 GT 라인 정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가족이 그냥 좀 편안하게 타겠다, 그리고 뒷좌석에 어른을 모실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EV6보다는 아이오닉 5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인데요.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아이페달 기능,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든가 아이페달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서 가속 페달만 가지고
이 가감속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확실히 이 주행 가는 거리 줄어드는 게 좀 더디다는 느낌? 예. 회생제동이나 아이페달 사용하게 되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게 빨리빨리 안 줄어들고 조금 좀 더디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추천드리는 옵션은 롱레인지 모델, 예, 롱레인지에 4륜은 300만원 추가되거든요. 듀얼 모터고 성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4륜 추천드리고요. 롱레인지에 4륜을 추천을 드리고, GT라인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친구 가격이, 기본 가격이 6천만원대 초반이고 개소세 그 3.5%인가요? 받게 되면은 5,900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까지 포함을 하면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5,600대? 예, 5,700, 60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옵션 저 같으면은 예, 썬루프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륜구동, 예, 300만원 추가됩니다. 그 정도를 꼭 넣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만 넣더라도 기본 옵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면 그 정도 트림, 예, 그 정도 옵션 구성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내비게이션은 클러스터 안쪽에, 예, 목적지 지정을 했을 때 안쪽, 그리고 AVN 요 내비게이션 전용 화면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 카메라에 잡히실 것 같은데 HUD가 굉장히 크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저기에도 증강현실로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딱딱 보여주니까 아이오닉 5도 그랬지만은 EV6도 운전하시면서 내비게이션 설정해 놓으시고 어디 목적지 찾아가시는 데는 놓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이 세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예, 지금 나오죠. 증강현실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표시를 해줘서 길 찾는데 초행길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요. 오르간 타입이 아니라서 밟는데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예, 일반 페달도 그렇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이 전기차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메뉴 볼까요? 지금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메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메뉴죠. 강하게, 보통 약하게 할 수 있고, 강하게도 한번 해보면 이게 수음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그 전기차 특유의 좀 우웅하고 빨리 나갈 때, 빨리 달릴 때 힘을 좀 많이 축적시켰다가 뿜어낼 때, 예,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런 것도 있고, 상세 설정에서 뭐 스타일리시하게 갈 건지 다이나믹하게 갈 건지 좀 사이버틱하게 그런 음악 효과를 줄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워낙 조용하죠. 도심에서 주행하시면 지금, 예, 요 구간은 저소음 아스팔트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거의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차량 같은 것들도 들리지 않고요. 앞쪽에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중접하 차음 유리가 되어 있는데도, 네, 상당히 조용합니다. 뒤쪽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풍조령 같은 것들이 많이 거슬린다, 예, 그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공기저항이 그렇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심 주행에서 하면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 조용한 게 아니고 정숙합니다. 예, 굉장히 정숙하고 거의 뭐 신차기도 한데 제가 한 450km 정도 탄 신차를 받아서 지금 한 4일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잡소리 같은 것들, 예, 삐그덕삐그덕 하거나 뭐 특히 이제 썬루프 같은데 전 주의 깊게 보거든요. 자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잡소리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핸들 그립이 요 재질이 되게 좋아서 안쪽에 스티치도 스포티했지만 재질이 손에 땀이 좀 나더라도 이렇게 끈끈하게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 반펀칭 같은 거 펀칭이 돼 있으면은 조금 더 이 GT 라인 스포티한 차량에 더 잘 어울리는 구성이었을 텐데 어쨌든 뭐 요 기본 세팅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상 EV6 GT 라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